안녕하세요. 일본은 잘 사는 노인, 한국은 돈 없는 노인이라는 이야기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습니다. 저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게 과연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창용 총재는 당분간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했답니다. 금리 인하는커녕 지금 3.5%로 4번 연속 동결했던 한국은행 총재는 사실상 한국의 경제를 좀 제대로 순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실을 뚫어낼 수 있는 기회를 떠넘겼습니다. 누구에게 떠넘겼습니까? 보통 사람들, 국민들에게 떠넘겼죠. 지금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6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까지 내려갔다라고 하지만 현실은요. 우리네 현실은 그게 전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죠. 여전히 지금 금리는, 물가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2023년 7월과 9월 달에 금리를 2번 정도 올린다고 하는데 한국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한국의 총재가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말로는 하면서 실제로는 나 몰라라고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 동결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저렇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에. 꽤 충격적인 쓰나미가 이제 닥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제 갖다 대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죠. 지금 팔을 자르든 다리를 자르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팔,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팔, 다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썩어가는 것들이 점점 더 신장을 향해, 폐부를 향해 이제 전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쩔 수 없다면서 팔, 다리를 다 자르는, 팔, 다리도 자르고 뭐 허벅지도 잘라내는 그런 더 충격적인 일들을 이제 자행하겠죠. 어쩔 수 없었다, 몰랐다, 불가피했다 이런 말로 저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한국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그냥 이제 저 잘 사는 노인, 돈 없는 노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돈 없는 노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매우 무서운 얘기죠. 일본이 잘 사는 노인이다. 일본이라고 한 나라는 그래도 건전하다는 얘기인데 한국은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 한국이 일본만큼만 돼도 정말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 한국의 이제 젊은 청년들이 다이나믹하다고요? 뭐 되게 열정적이다고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지금의 MZ세대들이 뭐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합니까? 이미 그들은 더 노력하거나 더 의식적으로 더 열심히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지금 한국의 2030 청년들을 향해 연끌하고 비투하고 코인하게끔, 도박하게끔 계속 부추겨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 상당 부분 많이 망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더 노력하고 강제로 더 땀 흘리며 일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다 만들어놨죠. 근데 무슨 청년들에게 역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까? 이미 한국의 나이든 노역에 찌든 이들이 청년들을 뜯어먹기 위한 발판들을 이미 다 만들어놨죠. 어쩔 수 없다는 얘기로 뭐 한전과 가스공사를 민영화시킬 순서도 이미 밟고 있고 이제 국민연금들 계속 탕진해서 이번 경제위기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이미 다 세팅을 해놨죠. 대기업 재벌가 족벌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올리잖아요. 그 다음 뭐겠습니까? 담배값도 올리고 소주값도 올리고 계속해서 이제 세금이란 세금은 더 올리겠죠. 서민들에게 더 많은 희생과 요구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당신들이 잘못해가지고 경제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무슨 놈의 일본 잘 사는 노인이나 돈 없는 노인 이딴 소리를 합니까? 과연 그런 얘기할 자격이 저들에게 있습니까? 없죠. 매우 비겁한 짓을 한 게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에게
금리를 올리라고 저 자리를 조금만 구질구질하게 저 자리를 보존하겠다고 지금 4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가계빚 급증이 우려스럽다라고 개소리하면서 저런 무책임한 행동들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서 우려된다고요? 그러면 금리 올렸어야죠. 대출금리 올려서 시중금리 올려서 더 이상 대출 못하게 만들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겠습니까? 왜? 여전히 비치지 않고 남아있는 소수의 청년들을 향해 빚쟁이 대열로 합류하라고 꼬드긴 거죠. 그래놓고 50년짜리 주담대를 출시한 거잖아요. 미국이 2번 올리면 한국은 사상 초유의 금리 격차가 벌어집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미국 국채 투자하지 한국 국채 투자하겠습니까? 애시당초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작년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PF 대출로 매우 우려스러운 연체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 그리고 도체에 깔려있는 가계부채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될 수 없죠.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계속 자행됐습니까?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이 난무했죠. 말로는 부동산 정책을 잡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방만하게 다 풀어줬습니다. 사기꾼들 사기치라고. 그래서 그게 전세 사기로 또 갭 투기로 엄청난 부동산 시장에 폐악질들이 넘쳐났죠. 그로 인한 충격을 이제는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할 엄청난 쓰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작년 6월이었나요? 7월이었나요? 전남 완도에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이라고 좀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안 했겠냐고요. 해도 안 되니까 이번생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벌린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확산될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이놈의 나라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뒤통수치고 국민연금 빼앗아가고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금융원장, 경제부총리, 온갖 쓰레기 같은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 빨리 추락시키기 위해서 민영화시키고 서민들의 부담을 더 늘리게 하려고 지금 수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